샬롬. 크리스마스 선물 1달러 87센트. 그게 델라가 가진 전 재산이었다. 그중 60센트는 전부 동전이었다. 이 동전들은 델라가 채소나 고기를 살 때 상인들한테 짠순이라는 눈총을 받아가며 지난 몇 달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거였다. 델라는 이 돈을 3번이나 세었다. 아무리 세어봐도 1달러 87센트가 틀림없었다.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짐에게 선물을 사줄 돈이 1달러 87센트 뿐이라니 이제는 낡은 소파에 엎드려 엉엉 우는 수밖에 없었다. 델라는 실컷 울고 나서 방 안을 둘러보았다. 집세가 일주일에 8달러인 가구 딸린 아파트는 몹시 초라했다. 아래층 현관에는 편지 한 통 넣을 수 없는 우편함도 눌러도 소리가 나지 않는 초인종이 있었다. 또 제임스 딜링햄 영이라는 이름이 적힌 문패가 붙여 있었다. 그런데 델라는 남편을 짧게 짐이라고 불렀다. 짐이 퇴근해서 2층 아파트로 들어설 때까지 델라는 환하게 웃으며 다정하게 안아주었다. 델라는 울음을 그치고 뺨에 분을 발랐다. 그런 다음 창가에 서서 잿빛 고양이가 뒷마당으로 회색 울타리 위를 걸어가는 걸 보며 생각했다. 1달러 87센트로 무엇을 살 수 있을까? 델라는 사랑하는 짐에게 멋진 선물을 하고 싶었다. 멋지면서도 흔하지 않은 거, 그러면서도 짐에게 잘 어울리는 거. 델라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창문과 창문 사이에 있는 거울을 보았다. 델라같이 호리호리한 사람만이 겨우 모습을 비춰볼 수 있을 만큼 폭이 좁고 세로로 기다란 거울이었다. 델라는 눈에 반짝이며 거울 앞에 섰다. 델라는 머리카락을 풀어 길게 늘어뜨렸다. 델라와 짐에게는 보물이 하나씩 있었다. 짐의 보물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할아버지의 금시계였고 델라의 보물은 긴 머리카락이었다. 만약 시바의 여왕이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델라가 머리를 말리려고 창밖으로 긴 머리채를 내놓기만 해도 여왕은 몸에 지닌 보석이 보잘것없다고 느낄 것이다. 또 이 건물의 관리인이 솔로몬 왕이고 지하실에 보물을 잔뜩 쌓아놓고 있다 해도 짐의 금시계를 보면 왕은 부러워서 턱수염을 잡아 뜯을 것이다. 델라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은 갈색 폭포처럼 눈부시게 잘랑거렸다. 윤기 있는 머리카락이 무릎까지 내려와 드레스를 입은 것 같았다. 델라는 안절부절 못하며 재빨리 머리를 따 올렸다. 거울을 바라보는 델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낡아 빠진 붉은 양탄자 위로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델라는 낡은 갈색 외투를 입고 낡은 갈색 모자를 쓰고 거리로 나갔다. 델라가 걸음을 멈춘 곳에는 마담 소포르노 각종 머리 관련 상품 취급이라는 간판이 붙여 있었다. 델라는 계단을 뛰어 올라가 가쁜 숨을 내쉬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덩치가 크고 피부가 창백한 여주인은 쌀쌀맞아 보여서 소프로니라는 이름에서 연상되는 우아하고 부드러운 이미지와는 어울리지 않았다. 저 머리카락을 팔려고 왔는데요. 모자를 벗어보세요. 한번 봅시다. 델라가 모자를 벗자 갈색 머리카락이 폭포처럼 잘랑잘랑 흘러내렸다. 20달러에 살게요. 여주인이 익숙한 솜씨로 머리채를 감아올리며 말했다. 좋아요. 어서 잘라주세요. 델라는 20달러를 받아들고 가게를 나왔다. 그러고는 장밋빛 날개를 단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상점들을 돌아다녔다. 마침내 델라는
한 가게에서 짐에게 완벽하게 어울리는 선물을 찾아냈다. 그것은 백금으로 만든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시계줄이었다. 어느 상점에도 이것과 똑같은 건 없었다. 이 시계줄은 오로지 짐을 위해 만들어진 것 같았다. 델라는 시계줄을 보자마자 마음에 쏙 들었다. 그래서 21달러를 주고 시계줄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 시계줄을 달면 이제 짐은 언제 어디서든 당당하게 시계를 꺼내볼 수 있을 것이다. 짐의 시계는 훌륭했지만 낡은 가죽끈 때문에 짐은 몰래 시계를 꺼내보곤 했다. 집에 도착하자 델라는 짧게 잘라 보기 흉한 머리를 인두로 손질했다. 40분 후 델라의 머리카락은 꾸불꾸불한 곱슬머리가 되었다. 꼭 학교 수업을 빼먹은 말썽꾸러기 같았다. 짐이 날 보면 틀림없이 유원지 같은 데서 춤추며 노래하는 아가씨 같다고 할 거야. 하지만 1달러 87센트로 뭘 살 수 있겠어. 7시가 되자 델라는 커피를 끓이고 금방이라도 요리할 수 있는 프라이팬을 달구어 놓았다. 그리고 시계줄을 쥐고 문가의 탁자 끝에 걸터 앉았다. 아래층에서 계단을 올라오는 짐의 발소리가 들렸다. 순간 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짐은 델라의 긴 머리카락을 특히 좋아했다. 델라가 머리카락을 자른 걸 본다면 불같이 화를 낼지도 몰랐다. 사내 아이처럼 머리카락이 짧은 델라를 보고 짐의 사랑이 식어버릴지도 몰랐다. 델라는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하느님, 제발 짐이 여전히 절 예쁘게 여기도록 해주세요. 마침내 문이 열리고 짐이 안으로 들어왔다. 짐은 마른 체구의 진지한 성격이었다. 짐에게는 새 외투가 필요했지만 장갑조차 없었다. 짐은 안에 들어오자마자 우뚝 멈추어 섰다. 그러고는 마치 메추라기 냄새를 맡은 사냥개처럼 꼼짝도 않고 델라를 쳐다보았다. 그 표정이란 델라는 두려웠다. 짐은 분노도 놀라움도 실망도 비난이 아닌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델라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델라는 머뭇거리며 짐에게 다가갔다. 짐,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당신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꼭 하고 싶어서 머리카락을 잘라버렸어요. 머리카락은 금방 자랄 거예요. 그러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해줘요. 우리 즐겁게 크리스마스를 보내요. 내가 얼마나 멋진 선물을 준비했는지 당신은 모를 거예요. 머리카락을 잘랐다고? 짐은 믿기지 않는 듯 멍하니 물었다. 그래요. 잘라서 팔았어요. 그래도 날 사랑하는 건 변함없죠. 머리카락이 없어도 나는 나잖아요. 그렇죠? 짐은 넋이 나간 듯 또 한 번 물었다. 정말 머리카락을 잘랐단 말이지? 짐,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그러니 다정하게 대해주세요. 머리카락은 당신을 위해 판 거니까요. 델라가 애처롭게 말을 이었다. 짐, 당신을 사랑하는 내 마음은 아무도 헤아리지 못할 거예요. 자, 이제 저녁을 준비해도 될까요? 그제야 짐은 정신을 차리고 델라를 꼭 끌어안았다. 잠시 후 짐이 외투 주머니에서 작은 꾸러미를 탁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델라, 오해하지 마. 당신이 머리카락을 잘라서도 내 사랑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으니까 이 꾸러미를 풀어보면 내가 왜 당황했는지 알 거야. 델라는 재빠르게 꾸러미의 포장지를 뜯었다. 아, 델라는 기쁨의 탄성을 지르다가 이내 눈물을 글썽였다. 꾸러미 안에는 옆머리와 뒷머리에 꽂는 머리핀 한 세트가 들어있었다. 그 머리핀은 오래전에 델라가 어느 상점에서 보고 한눈에 반한 것이었다. 가장자리에 보석이 박혀있고 진짜 거북 등딱지로 만든 아름다운 핀.
델라의 찰랑이는 갈색 머리카락에 꽂으면 딱 어울리는 색이었다. 너무 비싸서 감히 갖게 될 거라고 꿈도 못 꾸었던 머리핀을 마침내 얻었지만 정작 머리핀을 꽂을 3단 같은 머리카락은 사라지고 없었다. 델라는 머리핀을 소중히 가슴에 품었다. 그리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미소 지었다. 짐, 머리카락은 금방 자랄 거예요. 아참 내 정신 좀 봐. 델라는 꽁지에 불이 붙은 새끼 고양이처럼 폴짝 뛰며 외쳤다. 델라가 시계줄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짐에게 내밀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은은한 빛깔의 시계줄이 델라의 아름다운 마음을 반사해서 한층 반짝이는 것 같았다. 짐 멋지죠? 이걸 찾느라고 온 시내를 돌아다녔어요. 델라가 미소 지으며 짐을 바라보았다. 이제 하루에 100번이라도 시계를 당당하게 볼 수 있어요. 자, 당신 시계를 주세요. 이 시계줄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보고 싶어요. 짐은 침대로 가서 뒤로 벌렁 들어 눕더니 팔베개를 한 채 델라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다. 델라,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은 당분간 잘 간직해 두자고. 당장 쓰기에 너무 훌륭한 것 같으니까 사실 머리핀을 사려고 시계를 팔아버렸어. 자, 이제 그만 저녁을 먹자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는 풍습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에게 선물을 가져다 준 일에서 시작되었다. 동방 박사는 현명한 사람이었다. 별을 보고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을 찾아갔으니까 그들은 현명했기에 아기 예수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델라와 짐은 가장 소중한 보물을 희생해서 서로에게 쓸모없는 선물을 하고 말았다. 그러나 선물에 들인 정성을 본다면 선물을 주고받은 사람들 가운데 이 둘이 가장 현명할 것이다. 델라와 끝.